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똑같은 종목을요, 매매를 해도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누구든 쉽게 배울 수 있는 성공투자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요. 물론 타고난 감각이 있는 분들은요, 올라가는 종목을 사서 더 올라갈 때 비싸게 팔고 나오면 되겠지만요, 저를 포함한 일반인 투자가 분들은요, 이게 뒤늦게 따라가는 거, 올라가는 걸 하면요, 추격 매수, 추격 매도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를 하려면 그런 종목을 찾아내는 기술이라든지 원칙이 있어야겠죠. 올라가는 종목은요, 일단 올라가야 되는 재료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누가 비싸게 사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종목의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는 종목군들, 인기가 많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슈화되는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종목군들은요,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반도체, 4차 산업혁명의 한 중심에 있죠. 뭐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5G라든지, 모든 것이 다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죠? 또한 여기에 삼성전자가 초격차 전략을 위해서 이번에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을 했어요. 당연히 거기에 딸린 식구들, 그렇죠?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당연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되죠. 그런 재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2차 전지, 전기차 본격 성장의 원년이라고 했어요. 특히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가 급성장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유럽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 비대면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미국도요. S&P 500 지수를 보면요. 한 5개 종목이 시가총액의 한 40% 차지한다 그러죠.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소수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5G, 스마트폰, 이러한 테마군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했던 테마군들이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고 트렌드로 나가고 있다라.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필요해서 재료가 분명히 단기 그치느냐 아니면 중장기적인 거냐를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한 재료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요, 시장에서 누가 세력들이 그 종목을 만집해서 주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주가는 아무리 좋아도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재료보다는 수급이 우선한다는 말이 있듯이 누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면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서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능력을 못 갖고 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그냥 쳐다보다가 이것이 조정을 받을 때 이 주인들이 팔고 도망가는 물량이냐 아니면은 많이 상승해서 쉬어가기 위한 것이냐를 우리가 판가름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 강력한 지지대, 의미 있는 지지대 선에서 1차적으로 한 30% 정도 매수 선침해하는 거죠.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선이 뭡니까? 정고점이라든지 아니면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라든지 아니면 이동평균선이 있던 거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특히 뭐 정고점도 되고 대량 거래가 터졌다면 이동평균선 다중으로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면 그 선은 강력한 선이구나. 그러면 이 선을 깼냐 안 깼냐를 지켜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겠죠. 자, 특히요, 이 거래량이요, 마지막에 거래량이 크게 감소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가 매수세에 의해서 거래가 크게 유발되면서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도 어느 정도 나오다가 마지막 조정의 끝마무리에 가면은 그날의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죠. 그 얘기는 주가가 하락할 때는 매도의 압력에서 커졌는데 거래가 감소하는 건 물론 매수세가 없어서 거래가 감소한 것도 되지만은 그죠? 매도세가 적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작아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매수세가 없으면 매도세가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더 흘러내려야 되는데 주가는 이 의미 있는 지선을 지켜주면서 거래가 감소하고 또 하루 동안의 주가 봉 차트가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시가, 저가, 종가가, 그러니까 고가, 저가가 상당히 하루에 등락폭이 적다. 저를 포함해서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 투자가분들은 100원 싸게 사고 싶고 100원 비싸게 팔고 싶은 것이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면 차트가 상당히 지저분한데 이 종목에 누가 주인들은 관리를 하는 거죠. 더 이상 빼지 않겠다.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가 관리, 그래서 봉 모습이 작아진다.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내려왔을 때, 그렇죠? 30% 사고 이러한 전고 지지선에서 누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이 있으면 30% 사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급적으로도 하나 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누가 매수를 많이 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매수한 주체 세력들이 주가가 하락할 때 이 매수한 물량보다 더 많이 매도를 한다면요. 차익 실현하고 도망가는 거겠죠. 근데 이때 올라갈 때 뭐 가령 뭐 10%고 20%고 주가 상승을 할 때 100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그렇죠? 주가가 조정을 뭐 상승폭의 3분의 1이고 의미 있는 성과가 내려올 때 한 10%나 20%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다. 그렇죠? 그러면 7, 80% 물량을 더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띄우게 되죠. 이러한 수급상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조정의 끝마무리가 나올 때쯤에서요. 우리가 그때서부터 본격 투자에 나서면요. 항상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요. 반도체 한번 그런 내용들 한번 보죠. 자,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군들 보면 다 EUV, 극자외선 관련주라 했어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그쵸? 극자외선용 포토레시스터 개발 중에 했다죠. FST 이것도요. 극자외선용 페라크를 개발 중에 했다죠. SNS테 그죠? 극자외선 블랭크 마스크 및 페라크를 개발을 하고 있다죠. 그래서 이 극자외선만 관련만 되면은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동짐세미께 17,000~18,000원대 말씀드렸죠. FST 우리가 9,000원대 말씀드렸고 SNS 때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그런 종목군이에요. 그렇죠? 이런 종목군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하자. 왜? 잘못 따라갔다가는 또 낭패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상승 추세, 좀 상승세 이어가는 종목이 있죠. ENF 테크놀로지 소재 쪽이에요. 오늘 강한 상승 10% 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월덱스 인텍 플러스 그렇죠? 지금 신고가 내고 조정받는 모습. 아까 우리가 적용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나올 때 따라서 하면 되고 이오 테크닉스도 레이저 은영 장비인데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고가 장비가 그렇죠? 삼성전자한테 납품이 시작되면서 한 대당 50억짜리 고가 장비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오늘 뭐 마이너스건 나왔지만은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데 이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고요. 다음은 재료용. 제가 이제 리포트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테마별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코미코 그렇죠? 파운드리 쪽에 코팅 내지 세정하는 그런 장비죠. PSK 예, 전공정 장비 업체인데 둘 다 제가 봤을 때 재료 좋다.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일반적인 투자가들 좀 안정적으로 하는 게 상승 초기 그러니까 처음에 뜨는 그런 종목군들이 좋다 그랬죠. DB 하이텍 그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서서히 상승 반전되는 모습이고 테스나도요. 최근에 악재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전환세 물량이 나오면서 그렇죠? 예, 주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움직였다가 오늘도 마이너스 끝났는데 지난 6월 26일 날 한 45만 주 나왔죠. 주식
전환 발행 물량이 이게 아마 한 6% 정도 될 거예요. 전체 물량에 상당히 많은 물량. 주수는 45만 주 하면 많지 않겠지만은 이 발행 주식수가 원체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 3만 6천 원대 나왔죠. 그래서 물량 출회. 근데 내일 또 한 11만 주 정도 그렇죠. 출회가 돼서 오늘 막판에 그러한 우려감으로 밀렸는데 이미 45만 주를 그렇죠. 어느 정도 소화를 했기 때문에 내일 11만 주. 그렇죠? 저는 내일이 상당히 관건이에요. 내일 아마 테슬라가 플러스권으로 치고 나가면 아마 빠르게 전고점 돌파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 11만 주 때문에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인다면요. 조금 더 한 며칠 또 지난번처럼 조정을 받되 아마 지난보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번에 한 4일인가 5일 정도 조정받았는데 요번에는 조정은 오늘과 내일 그러면 이틀 정도 수준 한 길어야 3일 정도 되지 않나 해서 요번에는 조정은 나와도 짧고 그렇죠? 빠르면 내일서부터 오히려 치고 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원익 QNC도 소모성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랬죠. 한번 요 종목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인터플러스 먼저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인텍플러스를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해 드릴 때 아마 이 지난 6월 달에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이 주가가 크게 떠서 고점 돌파했죠? 그리고 고점 돌파하고 조정을 받을 때 이 의미 있는 지난 고점, 전고점이라든지 이동평균선에 이러한 부분 맞고, 그쵸? 이럴 때. 그리고 거래가 조정의 끝마무리에서는 상당히 작아진다. 그죠? 그리고 주가의 봉 자체도 작아진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정의 끝 마무리로 봐달라. 물론 그냥 아무 종목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주는 그런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자, DB 하이텍, 그죠? 이제 그동안에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 거의 끝나가는 모습이에요. 새롭게 좀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테스나 오늘 장중 한때, 그죠? 67,000원까지 올라가긴 했지만은 내일 11만 주가 주식 전환되는 우려감으로 막판이면서 마이너스 400원. 내일 요것이 뭐 플러스권 출발해서 오늘 고점 돌파가 된다면요. 아마 빠르게 이게 역사적 고점이 76,000원이 되겠죠.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내일까지는 조정을 받는다면요. 뭐 이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다. 이때가 있죠. 나흘 동안 주가 하락할 때가 그죠. 이게 6월 26일 45만 주 물량 나올 때인데 그때보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조정받아도 2, 3일 내로 끝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서 조금 빠르게 갔냐 늦게 갔냐 내일 주가 움직임 보고 판단하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원익 QNC 그쵸? 자, 이거 실적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오늘 거래량 감소하고 그렇죠? 먼저 고점 수준하고 지금 이동평균선들 밑에서 다 지금 받침해 주죠.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 타고난 감각이 있어서 올라가는 종목을 타면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왜? 움직임이 시작된 걸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지만은 빠르게 먹고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안정감을 해서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면은 그렇죠? 우리가 좀 조정이 좀 더 내 생각 외로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뭐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한 달이고 기다렸어도 내가 10% 20% 수익만 나겠다면요. 이러한 전략이 낫다. 지금 은행금요 1년에 1%도 안 돼요. 그래서요. 그러면 내가 투자해서 1년에 뭐 20, 30%만 먹겠다 해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다려서 만약에 이 원익 QNC를 뭐 14,000원 아래 정도 수준에서 사서 뭐 쉽게 말해서 16,000원까지만 간다 해도요. 그렇죠? 뭐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면서 막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신경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정되게 그렇죠? 기다리는 투자가 훨씬 낫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요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달라는 말씀드리고 여기 아래 회원가인 분이 있죠. 맨 뒤에 자세하게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PSK 그리고 코미코 저는 봤을 때 최근에 나왔던 재료 중에서 반도체 중에서 이 두 종목이 상당히 시장에서 좀 이슈화 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반도체 전공정 드라이 스트립을 만드는데 글로벌 1위라죠. 포토레스터 찌꺼기를 처리하는 장치인데 뉴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는 3D 낸드 단수 증가 및 DRAM 미세에 따른 단단한 막질 수요 증가로 지속적인 수주 증가가 기대되고 이러한 단단한 막질 수요 증가는 EUV 극자외선 공정에도 적용이 된다. 그렇죠?
적용이 되면 당연히 수혜가 받을 수 있겠죠. 또 이것뿐이 아니고요. 품질 보증 기간이 끝난 장비 보수 때마다 발생하는 부품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할 때 연평균 21%예요. 그렇죠? 이 지속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소재를 상당히 장비보다 더 쳐주는 것은 소재라는 건 계속 그렇죠?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된다. 당연히 이 부품도 그렇죠? 해준다. 실적도 상당히 좋아진다 보고 코미코 부분 우리가 세정인데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유율 그렇죠? 그리고 이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의 법인이 있어서 요번에 파운드리 공장 증설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 그렇죠? 당연히 나올 수 있어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고 아까 말한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항상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내려오면은 가격대 보고 섬침해 30% 그리고 주가 관리하는 모습이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모습 누가 해주는 모습 나오면 그렇죠? 또 30% 그리고 거래가 실릴 때 30, 40% 그렇죠? 자 이거는 갤럭시 폴드인데요. 요번에 8월 5일날 그렇죠? 온라인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서 갤럭시 노트 20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그 5G용이에요. 그러니까 Z 플립이 지난 2월 중순경에는 4G용이었는데 5G 그리고 갤럭시 폴드폰 그렇죠? 이렇게 출시가 될 예정인데 오늘 나온 기사 중에요.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2가 다음 달 5일 예정인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어제죠 전자신문 쪽에서 나온 기사 보면은 이 갤럭시 폴드폰 수혜 종목으로서요. 이 디스플레이 메인 기판과 연결하는 경영선 인세로 기판인 BH 그리고 MCNX가 전면 제가 MCNX는 앞으로 한 두세 달 바라보고 한 20-30%만 내겠다 하시는 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무선 충전이 요번에는 포함이 된다라죠. 그래서 캠트로닉스 그렇죠? 그리고 힌지 부분 KG 바테 그리고 이 칩 바리스타와 그리고 EMI 필터 아모텍 요 정도 수준 그죠? 캠시스도 좀 있네요. 그죠?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그죠? 요 부분 한번 관심 그러니까 이런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내가 원하는 조정의 끝마무리가 나오나 안 나오고 치고 가면은 나하고 인연이 없다 생각합니다. 왜? 종목은 코스피 앞에서 한 2000개 종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요번에 또 애플이 하반기에 5G 그쵸? 유기발광 다이오드 채용을 한다 그러죠. 채택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따른 BH 근데 BH가 자회사 뒷게이트가 있는데 얘네가 먼저 치고 가죠. 아마 얘가 먼저 많이 가서 조정을 받을 때 아마 BH가 칠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요. 눈여겨 두 종목을 비교하면서 BH가 요새 최근에 리포트 나온 거 보면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한 매출의 88%인데 작년 기준으로 최근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5G라든지 이쪽에 다 모듈 쪽에 다 채택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 OLED 소재죠. 저는 충분하게 역적인 고점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지난 금요일날 급등하고 오늘도 하는데 좀 이제 조정받는 모습과 우리가 원하는 모습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지켜보면서 나오면 그때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2차 전지죠. 2차 전지는 아까 말한 전기차, 이제 전기차 속인데 유럽 시장 본격 상장 테슬라 주가 사상 최고가, 그죠? 그리고 중국의 보조금 연장 2년, 그죠? 그리고 국내에서 K 배터리 시장 전략들이 지금 협상에 들어가죠. 그리고 협의가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에 LG와 일지모, 첨보. 근데 여기서는 지금 타이밍 잡기가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지금 SDI가 좀 기간 조정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첨보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이러다가 툭 치고 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홀딩을 해줘야 되고요.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최소 내가 사고자 하는 2차 전지 우리가 이제 보면 반도체 제가 삼성전자 우선전 포함해서 30% 그리고 2차 전지 20% 그리고 비대면 바이오 10% 그리고 이 5G나 스마트폰은 10% 그리고 현금 내지 우리가 단기 전략 20%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30% 20%를 2차 전지 산다 그러면 그 중에 한 6에서 8% 정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만원어치를 사겠다 하면요 최소한 지금은
얼마입니까? 한 3분의 1이니까 한 3, 400만 원어치는 미리 그냥 가격 불문하고 사놓고 그냥 치고 가면은 적은 물량으로 빨리 수익내면 되고요. 내가 좀 시장이 나빠서 조정을 받으면 이제 내가 충분하게 살 기회를 준다. 왜? 아까 만들어 반도체 2차 전지는 이 트렌드 추세적으로, 그죠? 트렌드적으로, 글로벌 트렌드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 가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은 나와도 계속적인 상승이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매도는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면 수익이 난다 해서 매수만 잘 골라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 중에 이제 종목을 압축하면요, 저는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을 주력주로 보고요. 그리고 한 종목은 세컨드, 하나는 서드 종목, 서드는 그냥 단기 매매로 타이밍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습 보면은 치고 다니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소형 종목 CIS 다 이게 전고체예요. 동아기업, 코인테크, 그죠? 코인테크는 이 물류자동이죠. 신흥 SEC. 안 갔던 종목도 다 뒤늦게 따라가는 모습이죠. 상하 프론테크, 영화테크, 그죠? 요새 영화테크 이제 수소 관련주로 해서 많이 떴어요. 필옵티스, 필옵티스 한번 잘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삼성 SDI가 투자를 지금, 요 자회사에게 이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데, 특히 이 삼성 SDI가 헝가리 공장이 내년부터가 아마, 들어가는데, 이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음극재를 계단처럼 천청에서는 스태킹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하죠. 헝가리에서. 근데 바로 이 필옵티스가 스태킹 공정용 장비를 독점 공급한다죠. 눈여겨봐달라. 영화테크 우리가 필옵티스도 타이밍 한번 말씀드릴 때 최고의 타이밍이었죠. 한번 영화테크 한번 볼까요? 자, 요 부분이죠. 우리가 영화테크, 그죠? 이 부분에서 요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영화테크뿐이 아니라 필옵티스도, 그죠? 요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서 똑같은 모습이다. 그죠? 정고점에서 조정받는 모습, 거래 감소하고, 그죠? 그리고 영화테크는 치고, 필옵티스도, 이 정도 급은 아니도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항상 빡 올라갈 때, 이게 급등할 때 따라가지 마시고, 그러한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을 조정을 받을 때, 그죠? 이 수소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6월 중순서부터 언급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조금 이제 비중 있게 말씀드린 종목은 두산 푸어셀, 그리고 일진 다이아,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때도 우리가 이제 조정 받을 때 한번 타이밍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치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렇죠? 너무 리스크가 부담이 된다. 너무 많이 올랐다 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 쪽만, 그렇죠? 하고 신규로 노리기에는 좀 부담된다는데 상당히 오늘도 강한 상승. 왜? 내일 1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그렇죠? 특히 그린 뉴딜로 해서 이러한 수소 관련 종목, 그리고 또 최근에 현대차가 이 수소차 트럭을요 수출했죠. 10대,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조금 부담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 갖고 계시는 분만 이익을 극대화해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5G 쪽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5 쪽에 한 두 종목 정도 이제 서진 시스템 HFR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시스템 급등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노와이어스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노와이어스, 그렇죠? 상당히 움직임 좋아요. 둘 다 저는 이 인빌딩 그리고 스몰셀, 그렇죠? 요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HFR이 조금 주가 움직임 탄력이 약한데, 저는 그래도 5G가 저는 진정한 비대면, 진정한 수혜주다 보고요. 단순히 지금 투자가, 그렇죠? 5G 투자가 세계 각국에서 좀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것뿐이지 취소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저는 계속 관심 갖고, 여기에 있는 종목들, 그렇죠? 이 삼성전자가 지금 화웨이의 제재에 따라서요, 카나다, 일본, 미국은 한 80% 이상을 공급을 장비회사, 그러니까 이동통신사와 공급 계약 맺기로 했죠. 한 80% 정도 되는 회사. 그런 부분들 수하면서 삼성전자가 수출이 본격화되면 거기에 관련 정보 에이스테크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서진 시스템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많이 오른 정보는 일단 빼는 거야. 조정 나올 때까지 충분한 조정. KMW, 오이솔루션, 그리고 RF텍도 이번에 많이 올랐죠. 그렇죠?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했어요. 그러면 종목이 좀 빼다 보면은, 그렇죠? 지금 관심 가질 종목들 조금 줄어드는데, 아무튼 이노와이어스 HFR 계속적인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현대투자연구소 이제 문자 정보, 저희들이 이제 정보가 문자로만 나가는데 단순히 A 종목 매수 얼마, 목표가 얼마가, 선조 얼마가 아니라 이 종목 NHN에 대한 지난주 화요일 나간 브리핑인데요.
회사 개요, 뭐하는 회사고, 이걸 우리가 추천하는 상승 논리, 1, 2, 3, 4, 5 이렇게 쭉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전략, 뭐 목표가라든지 비중을 어느 정도 하고, 그렇죠? 그러한 것에 자세히 나가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이 종목을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지식은 알고 투자하는 것이, 그렇죠? 당연히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현대투자 문자 회원 안내에서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 부가세 포함이에요. 정보 내용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저는 여기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만 나는 관심이 필요하고 매수 주문이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조금 잘 되신 타고난 감각이 있어서 그래도 수익 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조금 소수죠, 그런 분들이. 근데 나는 그게 낭패를 본다.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어 인기 있는 종목을 조정을 받을 때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이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